왜 재패니즈 위스키, 일본 위스키죠? 일본 위스키를 말할 때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산토리, 리카. 산토리라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마자키나 제가 갔다 왔던 하쿠슈 같은 증류소가 있을 거고요. 리카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왜냐면 한국에 수입된 지가 이제 딱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면 사실 두 쌍두마차예요. 왜 그러냐면 리카 위스키의 이제 창립자인 다케지로 마스타카가 일본인 최초로 스코틀랜드에 유학을 가가지고 위스키를 만드는 법을 배워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본가였던 토리 신지로가 데려와가지고 자기 직원으로 삼아서 증류소를 차린 게 이제 산토리 위스키가 된 거고요. 거기서 계약이 끝난 다케치로 마스타카가 스코틀랜드와 가장 풍토가 비슷한 그런 지역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곳이 요이치입니다. 실제로 요이치 증류소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옆에 요이치가와라고 강이 흐르고요. 거기는 5월때까지 벚꽃이 핍니다. 되게 예뻐요. 그곳을 자리를 잡고 처음에 사과 과즙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보다 더 유튜브 잘 하시는 분이 영상을 올려주셨으니까 그거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니카 위스키에서 나오는 이런 술이 있어요. 니카 프론티어라고, 이것도 한국에 수입된 건 아닌데 이게 작년 24년 10월 1일 부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니카 위스키 창립 90주년 그때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90주년이라고 해서 더 니카 9 데케이드라고 해가지고 나온 술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먹어보기 힘드니까 그거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블렌딩을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요거는 500ml짜리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당장 올해 4월부터 일반 판매 있죠? 일반 소매 판매를 그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사실 저는 되게 저가형으로 나왔다 보니까 굳이 일본까지 가서 이 500ml짜리거든요. 500ml짜리를 굳이 내가 한 슬롯을 태워가지고 수입을 해와야 되냐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2200엔 정도가 정가인데 하쿠빈 이거 700ml짜리가 되게 보편적인 그런 맛으로 유명하잖아요. 얘를 마실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를 그동안에 좀 안 사 먹어봤는데, 이게 또 사람의 심리라는 게 단종을 한다니까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차여차 구했습니다. 그래서 니카에서 나오는 다른 블렌디드, 니카 프롬 더 배럴이죠. 이게 이번에 지금 한 7만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500ml짜리 바틀인데,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마셔보면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요이치 증류소는 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가나 싶을 정도로 갔어요. 한 4번 정도는 간 것 같고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온 술들이 또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니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맨날 하는 얘기가 다케지로 마사타카, 토리 신지로, 뭐 피트를 좋아하는 타케치로 마사타카와 피트는 아직 일본인에게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토리 신지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같이 술 마시던 분들은 엄청 많이 들으셨었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사실은 너무나 재밌고, 그 리타와의 그런 사랑 이야기 이런 부분도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저는 니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증류소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바로 요거요. 요이치 그랑데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면세 한정판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약 13만원인가 16만원인가 그 정도 돌고 있는 일반 요이치 싱글몰트랑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긴 합니다. 물론 얘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면세점에서 10,000엔 정도였는데 지금 15,000엔 정도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4월 1일부로 올랐습니다. 이 친구 요즘 또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조금 많이 아쉬워하는 편이고요. 일단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니카에서 10월 1일날 출시했다가 바로 4월 1일부로 일반 판매를 종료한다고 하는 니카 프론티어 한번 먹어보고, 얘는 따서 마시기가 좀 됐어요. 얘는 일본 가서 사온 친구인데 도수가 높으니까 얘도 비교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얘는 스크류네요. 아쉽다. 네, 세팅이 끝났고요. 색깔로는 프론티어가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아주 한 0.5도수? 0.5 스택 정도가 조금 더 진한 것 같고, 도수는 얘가 48도, 얘는 51.4도였나? 원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51.4도. 51.4도는 영국 프루프로 90프루프 그걸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거 관련된 거는 증류소에 가면 좀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니카 프론티어랑 비교인데요. 일단 도수 낮은 애부터. 니카가 원래 이름 자체가 다이니폰 가즈 가부시키 가이샤, 즉 대일본 과즙 주식회사인데, 과즙이 사실 요이치에 가면은 사과가 정말 빨간, 와 정말 이게 한국에서는 안 팔게 생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체리? 미국 체리? 정도로 색깔이 빨간 그런 사과를 팔거든요. 그걸로 처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빨간 사과가 되게 느껴지는 그런 향이 납니다. 빨간 사과랑 약간 그 시골집에 갔을 때 약간 아궁이 있는 시골집에 가면 나는 특유의 스모키한 집 냄새가 있잖아요. 네, 그런 냄새. 따뜻한 시골집 냄새. 그리고 사과. 옛날에 아궁이가 있었던 우리 친할머니 댁이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추억이 좀 납니다. 이거 방금 듣다 한 2200엔, 원래 정가 2200엔짜리 위스키인데 향이 왜 좋죠? 왜 이렇게 좋지? 48도라며. 이거 이러니까 단종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은 원액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알코올의 그 특유의 찌르는 부즈는 좀 여전히 있고요. 도수가 48도인 거는 무시를 못하겠다. 다음에 얘는 24년 5월 25일 오픈했다고 하고, 얘는 향에서 확 스카치로 가네요. 몰트. 이건 제가 알기로도 얘네가 이제 니카 위스키가 그 다른 데 쪽 스카치라든가 뭐 그런 데 쪽 원액도 여러 가지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스카치 쪽에 증류소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인수한 데도 있는데 아마 그런 데 원액이 섞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에어레이션 탓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사과 쪽보다는 조금 그 퓨젤 오일 같은 거, 조금 휘발유 같은 느낌도 살짝 납니다.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너무 오래 놔둬서 그런가, 블렌디드를. 이거 왜 이렇게 상큼하냐. 사과에서 살짝 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배랑 그 일본에 가면은 라 프랑스라고 하는 서양 배를 팝니다. 그걸 먹어보면 약간 대추? 생대추 같은 맛이 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향은 지금 상태에서는 더 풀어질 것 같진 않아서 바로 맛으로 보겠습니다. 팔레트는 막 달다 이런 건 아니고 되게 밸런스 잡힌 단맛 플러스 약간 시트러스, 오렌지 같은, 물론 이제 오렌지의 껍질보다는 약간 과육 쪽에 가까운 그런 시트러스고요. 사과 같은, 구운 사과 같은 향이 살짝 계속 납니다. 바닐라도 되게 기분 좋고요. 일단은 입안에 자극이 막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친구는 아니고, 근데 니트로 마시기에 소주를 드시던 분이 니트로 처음에 접하는 입문용이냐 라고 하기에는, 입문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세요. 향과 맛이 셉니다. 기본적으로 스모키한 게 밑에 깔려주고 있어가지고 이거 확실히 요이치 맛이 많이 나네요. 요이치 특유의 그, 요이치가 피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쓰는데 그 피트가 북해도산 피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그렇게 그레인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레인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 그레인 특유의 그런 비린내 같은 거가 적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프롬 더 배럴. 프롬 더 배럴은 들어가는 순간 꿀 같은 느낌? 되게 달아요. 황기도 살짝 있고, 약간 얘는 피트이면서 스모크한 거가 살짝 깔려준다고 하면 얘는 그런 피트 쪽보다는 약간의 그런 스모크? 근데 좀 더 황? 그런 쪽으로 무게감을 준 그런 류의 스피릿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몰티한 부분,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약간 카라멜, 바닐라, 그런 버번캣 쪽의 특유 특징이 많이 나오고요. 몰트
몰트 위스키라는 느낌으로는 좀 더 있는데 그레인 비율은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레인은 거의 없던가? 퓨어 몰트라고 써있진 않죠? 모르토 그레인 그레인 써있네요. 이 친구도 그런 게 써있나요? 위스키, 니카, 프론티아, 모르토 위스키, 영국 제조, 국산 제조 그러겠죠? 훨씬 더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는 증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온 걸 분명히 섞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지면 제페니즈 위스키라고 보면은 좀 그렇죠? 아니죠? 아니라고 해야죠. 리트로 마시기 생각보다 많이 번거로운 친구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얘보다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오히려 훨씬 더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 훨씬 더 무거운 느낌. 처음에 땄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오픈하면은 빨리 먹어야 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안 해볼 수는 없죠. 너무 그냥 맞네. 요이치 증류소에 가면 마지막에 이런 잔하고 코스터 이런 것도 팔거든요. 준비는 해놓고서는 가라는 근데 좀 미끌거려서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어차피 제페니즈 위스키를 할 거면 하이볼을 안 할 수는 없죠. 얼음을 준비해 놨다가 찍는다고 이렇게 벌써 녹아버렸는데 칠링은 확실하니까. 오늘은 근데 하이볼인데 정확하게는 미즈와리인데 좀 차가운 미즈와리를 할 거예요. 탄산수를 넣는 것도 괜찮은데 좀 더 맛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얼음에다가 이렇게 하면 사실 로크랑 같은 거죠. 얼음을 넣어서 풀어줘도 특유의 그런 좋은 맛이 있고요. 물을 그냥 넣을 건데 분량은 보통 저는 미즈와리 할 때는 한 1:1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얼음 좀 많아가지고 좀 더 들어갔을 건데 되게 예쁘죠? 색깔 좀 어두워가지고 물 타드세요. 맛있네요. 좀 진했다고 생각했었던 과일향 같은 거가 다 살짝 좀 누그러지면서 같이 있었던 뒤에 숨어 있었던 몰트라든가 그런 곡물 향도 같이 올라오고 일단은 뒤쪽으로 밑에 쪽에서 혀에다가 붙고 있었던 약간 탄닌감이라든가 스모키한 그 부분이 조금 묽어지면서 훨씬 더 마시기 좋고 기분 좋은 술이 되는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맛있는데. 이거 4월부터는 안 판다고는 하는데 일본에 일단 재고 풀어놓은 것들은 팔고 있을 거거든요. 아, 이건 꼭 사야겠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도 7만원 돈으로 들어오는데 얘는 조금 과일스럽고 얘는 조금 더 묵직한 고급형의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대신에 얘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에어레이션 많이 시켜서 드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마시긴 힘들고 역시 일본 위스키다 보니까 하이볼이나 이런 걸 타먹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꿀꺽꿀꺽 먹지 말라고 제가 하는데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 위스키는 좀 하이볼, 맥주를 대체한다 이런 느낌으로 일부러 어느 정도 계산해서 만드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또 맛있네요. 뭐 정신 없었지만 어쨌든 많이 추천드리는 위스키고 뭐 국내에 들어온 것들 거의 현지가보다 조금 더 비싸서 그 정도이긴 하니까 일본에 가실 계획이 없다면 국내에서 그냥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거 일본에서도 한 5만원 돈 해요. 우리나라 7만원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정말 가성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요이치, 미야기쿄 이런 데 증류소 거 싱글몰트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뭐 일본 거 제페니즈는 워낙에 블렌딩을 되게 강조하는 나라다 보니까 블렌딩 돼서 그냥도 마시고 하이볼로도 마시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차갑게 미즈와리 아니면 뜨겁게 오유와리 해서 드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